시청자 여러분, 동방메디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6월 5일 3시 16분. 동방메디컬은 진짜 제가 영상을 진짜 많이 올려드렸는데 얘 진짜 종목 좋거든요. 근데 미쳐버릴 것 같아. 너무 안 움직여.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축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점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계속 울리는 지금 핸드폰 문자 알림에 놀라셨을 텐데, 네, 어쨌든 저는 재매매에 대해서 보내드린다고 했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동만 메디컬 타점은 지금 나간 적이 없죠. 매수만 지금 나가고 매도에 대한 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일단 그래도 축제에 한번 합류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어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항상 세력주의 조건을 1, 2, 3번으로 나눠가지고 뭐 뒤에 설명드릴 거지만, 이 자리라는 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매물대를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그려드리긴 했는데 이게 사실 좀 삭제해도 되는 구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 수상한 자리입니다. 이게 수상하다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글쎄, DSC 인베스트먼트도 그렇고 뭐 최근에 종목들 중에서 제가 매수를 하자마자 3일 이내에 지금 슈팅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그 섹터,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뭐 하도 많이 보니까, 그리고 짬도 오래됐고, 그래서 그런 임박했을 때 나온 캔들을 보고 매수를 좀 강행하는 경우에 좀 빨리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하죠. 사실 동원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매수를 진행을 했던 이유가 신규 상장주들이 움직였던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신규 상장들 순환해가지고 섹터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신규 상장주 애들이 그냥 올라갔었는데, 얘가 좀 애매하게 안 움직였던 부분이 있던 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축제에 합류하자라고 이제 하는 거는, 얘가 그래도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세력이 뉴스를 껴 맞춰 줬다. 그 껴 맞춰 줬다는 거 뭐였냐면은, 저희가 동반 메디컬을 가져가는 명분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KBT는 제꼈고,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돼 가지고 내용이 1,000억이 나왔는데 이제 영업이익이 안 좋아서 그것도 안 움직였는데, 특징주 관련돼 가지고 내용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한의 치료, 한방 치료가 그 이제 건보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이재명의 공약적인 내용들을 특징주로 갖다 붙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때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렸던 게, 이 특징주에 나왔던 내용이 이재명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그냥 이제 이 전 대선, 지금 21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재명이. 근데 20대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공약이 한방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다시 재탕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은 그때 얘기했던 게 다시 또 화두가 돼가지고 건보에다 붙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을 확실하게 꽂아줄 수 있었던 뉴스를 만들어서 붙인 형태, 특징주, 그거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가 문제는 뭐냐면, 그 뒤로 자리를 절대로 안 깨. 지금 이게 차트를 뭐 축소시켜서 그런 거지,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얘가 지금 거의 3달 동안 지금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는 게, 참, 그렇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저번에 기술적 분석도 했지만, 3번 저가를 지키고, 지금 2번 저가를 지키고, 여기서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제가 선거했던 것 중에 제일 밑에 있는 1,800원이라는 선을 지키고 있고, 지금 세력주의 조건을 너무 잘 지키고 있는데, 3 플러스 1이 나올 수 있는 그 구간이 도대체 언제가 나오느냐, 그게 관건인데, 이제 조금 합류를 해보자는 거는, 그래도 특징주를 갖다 박아줬던 게 5월 초였고 이날이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게 말씀드렸던 한방치료 관련돼 가지고 건보에 하겠다는 뭐 공약적인 내용. 지금 이재명이 어저께 당선이 된 다음부터 뉴스가 무진장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언급을 했던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차기 정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공약들을 토대로 예상을 하는 기자들의 시나리오 같은 내용들의 뉴스가 무진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 이 뉴스 헤드라인만 읽고 매매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매수했던 종목들이 슈팅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뉴스를 읽고 판단하고 분석한 다음에 타점이라는 걸 보낼까 말까라는 걸, 어차피 제가 매도를 하게 되면 타점은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였는데, 동만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세력주의 조건을 너무 잘 지키고 있지만 3 플러스 1 재료 플러스 수급이 나오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기다리고 지치고 힘들고 인내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팔지 마십시오. 저도 이거 지금 8.4% 수익인데 손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기다렸던 게 아까워서 못 팔겠어요. 예. 종목이 나쁜 것도 아니고 자리를 깨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를 자꾸 만드는데 왜 자꾸 안 보내는 건지, 그게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세력주의 조건에 합당을 한다, 합격이다 라고 하면은 홀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한의학 관련돼 가지고 하는 거였잖아요. 이 새끼들은 뭐 광고를 도대체 몇 개를 박는 건지 모르겠는데 건보공단에서 이제 비급여 기준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한의원 쇼핑은 그만이라 해서 5월 14일 날 이게 나왔거든요. 그럼 사실 이게 한방침 상장사 얘밖에 없잖아. 그럼 사실 얘한테 악재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징주로 박았던 게 5월 9일 날 나왔던 게 한방치료 건보 이거였는데 비급여 그건 아니었지만 급여를 하겠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슈가 되는 게 가벼운 차 사고에도 한의원을 찾아서 각종 침술과 부항의 뜸, 한방 처방까지 십수가지 과잉진료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게 그 나일론 환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뭐 다른 나라에서 여러분들 차 사고 나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그 10년 전에 호주에 몇 년 있었습니다만 그때 차 사고를 한번 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문화가 어떠냐면은 쏘리를 먼저 한 놈이 잘못한 거예요. 물론 이제 당연히 갖다 쳐 박은 놈이 죄송한 경우가 있지만 쏘리를 먼저 하는 경우가 이제 내가 잘못을 했다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험사에서 뭐 출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안 해요. 캥거루랑 갖다 박아가지고 차가 반파되지 않는 이상 적당히 차량 운전이 가능하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대충 사고 난 사람들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내가 접수를 할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차 사고 나면 일단 목덜미부터 잡고 육두문자 한번 날리면서 탄식 한번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자생한방병원 이런 데 가면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방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또 이제 옛날에 허리 디스크를 전 침 맞고 났거든요. 물론 2년이나 걸리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한방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는 의심을 딱히 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국가에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건보에서 비급여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전이 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14일 뉴스였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6월 3일 전이라서 차기 정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묵사발이 될지 아니면 진짜로 진행이 될지 그건 봐야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건보 관련돼 가지고 특징주에 대한 내용들이 아예 사라진 게 아니면은 얘가 갖고 있는 다시 개별적인 이슈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구독자님들께서는 알고 계시는 저희 세력주에 대한 조건 제가 내용을 좀 추가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처음 보는 내용이 있을 텐데 지금 종방 메디컬을 기다리시다 지치신 분들 그리고 제 타점을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제 구독자가 되신 분들 전부 다 이거는 숙지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거 받고 오시면 제가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세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각각 주체가 있고요. 문제는 얘네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하나는 FM이고 하나는 FM대로 안 가고 하나는 굉장히 힘들게 움직이는 조막손이고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긴 상태에서 한 방에 털고 나오는 조막손이라는 놈들도 있고요. 대놓고 올린 다음에 지지부진하게 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을 시켰는데 갑자기 그걸 뛰어넘는 수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만 웃긴 거는 이 세력주들도 기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제가 주식을 11년 하면서 세 가지로 지금 좁힌 거거든요. 집중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2014년도 시작했거든요, 주식을요. 그때는 상한가가 15%였습니다. 2015년 6월 15일 날 30%라는 상한선이 바뀐 다음에 VI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거 모르셨죠? 근데 제가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시작한 거는 지금 보시면 3월 24일 두 달이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수익률들 뭘까요?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다 적지도 못했어요. 등등이라고 적었잖아. 이 수익의 모든 내용들은 영상에 다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기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면서 그때그때 맞춰서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일단 제 기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 저는 기법이 7년 차부터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매물대, 지금 여기 보이는 선들이 다 매물대고요.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매물대가 밑에 있다 뭡니까? 지지고요.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매물대가 위에 있다 뭡니까?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캔들과 거래대금 이평선 끝입니다. 그 외의 건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거 지금 보이시는 거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여기 노란색 선은 제가 1000억 거래대금이 나오는 일본 캔들의 표시가 되는 내용인데요. 수급은 당연하게도 돈이죠. 돈이 있어야 매물대를 잡아 먹으면서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게 세력의 힘의 원천이죠. 그럼 두 번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리를 어디를 지켜야 되나요? 세력들도요. 자기네들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깨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지킨다면요. 그것도 세력의 마지노선입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4,200원 라인이 마지노선이었고요. 제가 영상을 엄청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4월 15일 날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까지 써놨잖아요. 근데 얘가 올리려면 우리가 앞에서 뭐 했죠? 명분을 체크했죠? 그리고 명분의 지속성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뉴스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가 붙어야
다른 데서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세력의 추진력이 더 힘을 발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조건, 재료를 뉴스로 포장한다. DS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리면은 필요사 AI를 메타에서 인수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사 AI가 메타랑 인수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돈을 따로 받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재명이 필요사 AI를 방문을 합니다. 개별적인 투자사에 대한 내용으로 갔다가 그 재료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줬고 그 재료를 다른 재료로 포장해가지고 뉴스로 올려가지고 이재명이 방문했다라는 걸로 실제로 방문도 했고요. 폭발이 일어났죠. 절대로 세력 줍니다. 자, 그러면은 로보티즈 영상도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매수가가 37,7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4월달 7, 8, 9 언젠지 기억나십니까?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던 날이었죠. 근데 로보티즈는 어떻게 됐나요? 37,000원을 가볍게 이탈했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리를 계속 지켜줬죠. 그리고 저는 이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 가지고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로보티즈를 가져가는 명분의 지속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주가가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3+1이 나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로보티즈의 98%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 62,600원인데 저희가 62,000원 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매도 타점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럼 또 하나, 얘는 FM 세력입니다. 동양철관, 알래스카 LNG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분할 매도를 하긴 했지만 적어도 70%라는 수익에서 매도를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관성 구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관성 구간. 이거는 탑 트레이더, 100억대 이상의 매매를 하는 개인 투자자 탑 트레이더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도 부르는 호칭입니다. 관성 구간에 들어왔다. 이 관성 구간에서는 탑 트레이더들도요.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게 신고가 구간으로 가게 되면은 더더욱이 BHA 같은 경우 저희 매수가가 23,300원이었고요. 매도가가 40,000원이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던 관성 구간. 저는 구독자님들과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11년 동안 했던 거를 축적시켜서 세 가지로 딱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세력주의 매매 기준 세 가지 다 알려드렸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이제부터 매매하실 겁니까? 저도 주식을 오래 해가지고 굴곡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유튜브라는 거에 좀 늦었지만 목표를 가지고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 내에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시간을 내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장중에 영상을 녹화를 한 다음에 6시 이후에 올려드리니까 아무리 대놓고 매물대를 이렇게 해놓고 이 정도의 가격에서 매수를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변수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그 속에서 매수랑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구독자님들 번호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문자로 수급을 위에 있는 이 번호로 전송만 해주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제 타점을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 유튜버들도 구독자님들한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벤트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그럼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받으시는 데 있어가지고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요? 매매 기준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DS 인베스트먼트 3월 26일 밑에 4,200원 라인에 지지가 생기기도 전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로보티즈 지지하는 라인이 나오기도 전부터 37,000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BHI는 신고가 관성 구간의 시작점에서부터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수를 진행했고요. 너무 많으니까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DS 인베스트먼트도 매도했던 호가건 어딥니까? 역사적 신고가 10,000원 이상이니까. 로보티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62,000원 넘어가 있잖아요.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단타 비중으로 여기서 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매도 안 했고요. 또 수익권이에요. BHI 40,000원 여기 꼭다구입니다. 새로운 신고가에서 매도를 했는데 지금 또 여기서 추가해서 또 했거든요. 그럼 혹시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신가요? 메리트가? 그러면 저랑 비교를 한번 해보실게요.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뉴스를 봅니다. 최소 500개 이상 보는 것 같아요. 장 시작한 9시부터 3시 반까지 전업 투자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요즘에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AI 분석기, 판독기, 신호 검색기, 매수 매도 신호 검색기. 저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정형화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세력주고요. 일봉이 똑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속의 분봉은 다 다릅니다. 그만큼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고요. 아무리 이걸 다 알아봤자 재료가 어떤 게 붙어서 어떤 뉴스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급도 달라지고 어떤 자리에서 뉴스가 붙었는지에 따라서 돌파 자리도 달라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타점을 보내드릴 수 있다.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수급을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번호로 제 타점을 보내드릴 거라는 거. 이제 요약 정리할 건데 종목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문자 한 통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관성 구간이라는 게 새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나올지 그건 당연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BHI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성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신경 쓰이는 게 좀 짜증나는 것 같기도 하고, JP 모건이 왜 자꾸 왔다 갔다 그러는지 모르겠네. 아니, 진짜. 이 메릴린치랑 똑같은 놈들인데, 이게 지금 12만 주, 이것도 JP 모건 판 거거든요, 모건스탠리랑. 근데 지금 또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세력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세력의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플레이어들이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증권사, 외국인, 최대 주주 뭐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맞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세력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좀 그런 고급 정보를 들었던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는가 보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주식시장의 시스템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플레이어들이 세력이 주가를 핸들링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JP 모건부터 해가지고 모건 스탠리, 그리고 이제 메릴 린치 뭐 이런 애들, LS 증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보내주긴 하는데, 얘네 제외하고 얘네는 3% 뛰게 하는 놈들이어가지고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요, 여기서 꼬리를 또 분명히 말고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세력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호재가 앞당겨 왔는데 얘네가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에는 뭐 얘네는 합의된 건지 그건 나도 모르겠지만, 뉴스를 존재해서 3 플러스 1이 딱 나왔는데 2, 3이 굉장히 좋다. 그럼 1번이 여기저기서 수급이 들어오겠죠. 단타쟁이, 스캘퍼 뭐 다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그냥 더 올립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메릴 린치를 어저께 확인을 했는데, 아니면 JP모건 서울을 어저께 확인했는데 다음날 20%짜리 장대 항봉이 나온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동방 메디컬에서 JP모건 서울이 했던 내용들은 다 기억하는데, 이 꼬리들, 범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3개월 동안 이렇게 해줬으니까 어떤 뭐라도 좀 갖고 와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선이 됐다는 거는 이제 국가의 가장 큰 6개월 동안의 주가 정상이 공석이었다는 가장 큰 리스크가 지금 해지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수급이. 장이 조금은 이제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재료를 갖고 와 준다 그러면 1번이 좀 더 세게 들어와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세력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 계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 참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제 비중이 막 여기에 막 대빵 있고 뭐 없어가지고 타점 받으시니까 막 드릉드릉 하셔가지고 막 다른 종목 막 들어가셔가지고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뭐 이 수익 그래도 한 20% 이상은 먹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다린 게 몇 달인데? 두 달 가까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로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고,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명분을 체크할 만한 게 있고 분위기적으로 이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지금 이재명 관련돼 가지고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기자들의 카더라 통신들, 그러니까 예상 시나리오들이 막 쏟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종목에 3번, 그러니까 뉴스가 달리는 애들이 있고 안 달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대북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뉴스가 제가 10시에 촬영을 했는데 이신석재를 11시 넘어가지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못 넣었어요. 그리고 성신영이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세종 관련된 뉴스가 계룡건설에 박히면서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종목의 움직임과 뉴스의 타이밍이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종목의 움직임을 딱 보고 그 다음에 뉴스를 확인하는 게 맞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보셨죠? 제가 뉴스 하루에 얼마나 보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타점 보내줄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고, 문자로 수급을 여기다가 한 통 보내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분위기가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뉴스 박힐 것 같다, 자리도 수상한데 뉴스도 박힐 것 같다라는 그런 수상한 자리 포착되면은 제가 또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기가 막히게 또 보내드릴 테니까 기다리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숙대장이었습니다.